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볼륨이 좀 작게 들리면은 제 마이크 성능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리를 볼륨을 좀 높여서 봐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도 또 외람되게 조금 더 요청을 드려 봅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제가 시사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소리내어 읽으면은 그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어서 뭔가 내가 좀 인식이 잘 안 된다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그 편집 내용인데 맨 앞에 에, 위에 올린 제목은 어저께 방송한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것을 좀 먼저 올려봤고요. 나머지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휴전 진행 사항들을 했고, 또 우리나라 그 또 우리 김정은이 관계도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런 등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태자당 자식들 일진이나 하는 폭력을 본다. 중국 공산당도 파벌이 있어가지고 태자당이 지금 시진핑 쪽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샹하이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청당인데, 공청당은 전에 그 부총리가 그 수영하다가 죽으면서 공청당도 별로 요즘에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샹하이방 출신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어, 아주 실질적인 일당 독재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군부가 조금 견제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이죠. 그건 중국인데 지금 하는 꼴들을 보면은 일진애들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저께 이 칸이 고의 왜곡 허위 언론의 책임 물어야 여당은 언론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된다. 법률 다 법들을 한 애 출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는 꼭 왜 법 출신들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치국가가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을 개지고 노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국방부 주장은 이승만 구국기도회 일환은 논리적 인과관계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군 도서에서 없애기로 한 거를 하죠. 여기에 제가 아주 그 쌈박하게 화들짝 놀란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과학적 사고방식의 인과관계를 역사적 사실로 검증을 하는 건데 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냐고 묻는 게 이런 건데 에, 이게 논리적으로 영 안 맞아 떨어져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청래 얘기를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김은 제가 그 김가기 때문에 김입니다. 고의 왜곡 허위 정권의 책임 물어야 언론은 정권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를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 칸의 얘기에 대해서 한 언론들 어느 언론들도 반박하는 그런 보도를 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다들 눈치 보는 놈들이기 때문에 언론도 친중적인 데다가 그래서 제가 보통 대립
그 라벨을 그릴 때 수평적으로 그린다면은 지금 이 상태로 했는데 힘이 정권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여기는 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이래 가지고 이게 건전한 그 조화와 견제가 되겠느냐. 요거는 제가 어저께 이 샤먼 바이블 저자 김정민 박사의 그책 속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좌우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고대 이는 역사가 흑백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화 균형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2조 때만 하더라도 그 사색 당파 뭐 이런 것 때문에 흑백 논리든 어떤 논리든 갈라져 있는 게 많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우리 그 고대사 쪽으로 가면은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조화 균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는 희망사항을 맨 처음에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백악관 회담에서 얻은 5가지 시사점. 니얼 스타니지가 더 힐에 8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어조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인들이 젤렌스키를 지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임시 휴전은 드문 논쟁의 대상입니다. 트럼프는 푸틴의 평화 열망을 보장합니다. 3자 회담이 성사되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이런 게 5가지 시사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장문의 뉴스 보도인데 소제목만 떠왔습니다. 그런 만남은 정말로 승패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자 회담이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가 한 방에 모이면 전쟁을 뒷받침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각 참가국이 완전한 협상가로 떠오를 수도 있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순진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판도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유럽 정상들과 합쳐가지고 테이블에서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들 이 뒤에 부통령과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 그 다음에 여성분이 비서실장이죠. 핵심 미국의 멤버들이 뒤에 배석을 하고 있네요.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제가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그 김민석 국무총리 리는 알겠고 경제부총리 누구지? 뭐 조현희 외무부 장관이고 글쎄요.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건지 그렇습니다. 독일의 메르츠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2주 이내에 만날 것. DPA 독일 방송이죠. 8월 19일 보도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월요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이게 그냥 이름들이 성씨들이 비슷해가지고 뭐 다들 비슷한 그 종족들인 것 같은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두 정상 간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나온 것으로 이후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메르츠는 양자 회담 장소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제 생각에는 이번 회의가 마침내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으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보다도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의 무상 공급을 포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가 미국이 플로리다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권 국가는 단순히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간 그런 영어식 표현들을 그 직역해서 AI가 직역해서 얘기해 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돼야 이해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는 일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 휴전이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려면은 뺏긴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뭐하러 푸틴이 침략을 했겠냐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거대 크루즈 미사일이 러시아 깊숙이 1800마일 깊이에서 타격을 위해 1톤의 탄두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문. 매튜료 기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8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했고 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회사 우크라이나 창고에서 그 찍힌 사진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3년 동안에 어디서 돈을 다 마련하는지 모르지만은 우크라이나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에 걸려있는 영토 자세히 살펴보기 폭스뉴스 비디오가 8월 19일 날 이것도 보도했는데 이 빨간 부분은 이미 점령을 해가지고 장악한 데고 이 빗줄 친 부분이 이미 점령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도 지금 방어 진지가 있는 데고 오락가락 하는 데 모양입니다. 여기를 돈바스라고 그러는데 러시아는 여기까지 좀 내놔라. 그러면은 평화 협정을 하겠다. 일부는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폭스는 휴전이란 무엇인가요? 미국과 유엔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베터 올드 캠페인에 따르면 휴전은 지정된 기간 동안 폭력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휴전과 평화협정의 차이점은 뭐냐?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제임스 호카데이 엘렌 맥기네스가 야후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8월 19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자. 평화협정은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난 후 비슷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걸 봐서는 저도 일찍이 한국식 휴전이 같이 되지 않겠냐. 비무장지대도 만들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나토군이라고 나토의 동지인을 러시아가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의지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들어갈 때 미군은 육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공군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휴전협정 중이므로 아직도 북한하고는 전쟁 중인 나라죠. 그래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거고 평화협정은 나토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누가 이 휴전선 휴전선에 좀 누가 와서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니까 한국식 휴전이 결론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돼가고 있죠. 이 빌 게이츠가 그 이시바 총리를 만났는데 우리나라도 그 일본 들려서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 개도국 백신 접종 논의 내용은 안 땄는데
지금 미국 자체에서는 백신 생산을 안 하겠다는데 빌 게이츠의 행보가 요상야릇합니다. 빌 게이츠 재단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한국에 와서도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개도국 백신 이런 거 하는데 좀 지원 좀 해라 이런 얘기인지 뭔지 이 친구가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요미리우 신문은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는 안전보장에 대해 평화유지부대와 같은 형태가 될 경우 어쩌면 일본이 나설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답니다. 좀 더 넓은 사진을 소개했네요. 여기 보면은 유럽 정상들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EU 그 사무총장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그 여자분하고 요 여자분은 이탈리아 총리죠. 멜라닌가? 그렇고 요 뒤에 아까는 안 찍혔던 그 핵심 참모들 비서실장 말고 멀러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특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저 뒤에서 또그 언론에서 그 기록에 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기했네요. 그 일본이 뭐 어쨌든 그 뭔가 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는 평화주의 헌법이 아니고 평화주의 헌법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위대를 그 우크라이나에 그 파병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평화유지군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유엔사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유엔사 미군이 조금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게. 그러니까 일본군 주둔도 일본군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은 대결 자세 변화 없어. 서울 연합뉴스인데 남포조선소에 새로 만든 구축함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힌 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5일 첫 한미일 정상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 미 유력 언론 기고문 게재.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워싱턴 DC의 주류 언론이기도 한 더 힐의 이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로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 오큐핑이라고 오큐파잉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오큐핑 포스로 부르거나 미국은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 지배를 유지했다고 비난했다는 기고문이 실렸다. 이는 보수단체인 미국 보수연합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가 쓴 글이다.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공산 반미주의자다. 이재명이는 이렇게 이제 그 미국 보수 쪽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죠. 말로는 미국하고도 잘 지낸다, 실용 외교를 한다. 하지만은 참 말이 정권 잡으니까 말들이 막 바뀌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김여정 언니가 이재명 역사 바꿀 위인 아냐?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 요거 아주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하네. 이가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 대뜸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아주 문학적 표현을 하네요. 1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다. 뭐 우리는 개뿔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의 정권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계를 신물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던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초도 변함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김여정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외교전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김여정 역시 지난 14일 이재명 정부의 유화 조치에 대해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 애들은 남한은 이제 우리하고 대화 상대가 아니요. 우리의 대화 상대는 미국 호쟁이지 니들이 아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무시를. 트럼프 인테리어 삼성전자 지분도 인수검토. 아 깜짝이야. 이런 얘기인데 유지한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치스법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제조업체의 지분을 연방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돈 주고 산다는 뜻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TSMC, 삼성 등이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약 47억 5천만 달러, 마이크론은 62억 달러, TSMC는 66억 달러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분을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조금 대가로 그 대신 지분 좀 내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상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수익으로 일부는 수익으로 안 잡고 글쎄 그거를 이제 그 뭐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이 있겠죠? 미국 정부가 나서 민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 달러 투자, 미 정부는 지분 10% 인수 검토, 실리콘밸리 강다운 특파원이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어저께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20억 달러,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주식을 사들인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소프트뱅크도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인텔은 지난 2분기 32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실적 부진에 빠져 주가는 지난 5년간 사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잘못 갖고 특정 경기업 전체 매도 안 돼. 김태훈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8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이런 뉴스를 낼만 하긴 하죠. 국제인권법 전문가 두발 변호사, 일법원 가정연합 해체 해산 명령에 종교 자유에 대한 모디의 지적, 한국 특검팀 수사에도 우려 표명, 정치적 목적 이용 시도는 잘못. 유럽의 경우를 보십시오. 천주교 성직자 일부가 성범죄 등에 연루됐다고 해서 천주교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출신 패트리샤 두발 변호사는 일본 1심 법원의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해산 결정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신도들에게 헌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몰이의 결과라는 것이 두발 변호사의 주장이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가정연합 자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발 변호사는 한국가정연합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직도 이른바 이단으로 불리는 종교에 대한 여론 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나이 드신 국제인권법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불러가지고 세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세계일보가 저거죠. 그 옛날 통일교 재단의 그 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국 대사 노태우 모욕 참배 한중수교 당시 초심 지키자 차병섭 연합뉴스 8월 20일 중국 전문가 한미 정상회담서 대만 개입 논의 배제의 실용에게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이것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서 미국 편에 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그러면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한국이 미국, 중국의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실용외교라고. 실용외교는 양다리론이며 한국이 박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과거에 미중 대립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태우 씨가 대통령 할 때 중국하고 외교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에서는 노태우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수교 이후로 한 30년 이상 중국은 계속 제가 알기로는 친중화 전략을 야금야금 스파이 전술 등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노태우 집안도 뭐 누구 확인되진 않았지만은 소문에 의하면은 산둥반도에서 넘어온 화교 출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화교들이 친중화 되는데 옛날에 화교는 대만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가 맺어지면서는 대만이 밀리니까 자기네들도 화교 출신들도 우리는 산동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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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하고도 장사를 해먹고 한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그것보다도 화교 세력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정희 때는 화교를 완전히 죽였는데 지금 그게 풀린 것 같아요. 동남아는 화교한테 다 맥혔는데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또 화교한테 맥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보고서 중국의 핵무기 증가. 데이비드 리그가 로이터에서 8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지도자의 지시가 육상, 공중, 해상에서 발사하는 핵무기를 증강한다고 말했다. 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자관 어쨌든 핵무기를 지금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노출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칼럼 미국 동맹국 필리핀 한국조선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활용 가능. 고영정 무슨 뭐 대학 교수인데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기고한 내용입니다. 필리핀이 2025년 1월에서 3월기에 5.4%에 이어 4, 6월기에도 5.5%는 높은 경제 성장을 보였다. 이는 동남아 주요국 아세안 5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더 중요한 것은 2025년 상반기 필리핀 내 투자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늘어나며 한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점이다. 한국 기업 필리핀 투자 승인액의 15%,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조선소 확장부터 삼성전기의 10억 달러 규모 스마트폰, 전기차 핵심 부품 MLCC 공장 증설 검토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필리핀 진출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의 핵심에는 내수 기반이 있다. 약 1억 1천만 명의 인구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강력한 소비시장이 형성되면서 해외 근로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를 떠받치고 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2022년부터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MRO
용으로 사용하고 해외 수주량이 늘면서 선박 건조에도 활용하고 있다.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공간이 될 필리핀, K조선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태평양, 미국으로 이어주는 거점 체계 구축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수빅만이 미 해군이 주둔했던 데죠. 한진중공업이 거기 들어갔다가 좀 망해가지고 나왔지만 거기를 지금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다시 그 미군이 다시 주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베트남하고의 수평 거리로 봤을 때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연결을 하고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면은 중국의 해상 진출을 또 막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